많은 남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내가 나에게 더 이상 관심이 없는 건 나이가 들어서 어쩔 수 없는 거야. 하지만 이것은 큰 오해입니다. 시간이 흘러 몸이 변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변화 자체가 사랑의 끝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부부 이야기를 드려볼까요? 정호 씨는 올해 65이 되었는데 아내와의 관계가 예전 같지 않다고 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는 이제는 아내도 나도 늙었으니 어쩔 수 없겠지라며 체념했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문제는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아내의 몸과 마음이 변화하는 과정을 남편이 전혀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많은 남편들이 나이 탓이라고 단정하면서 정작 가장 가까운 사람의 속마음을 놓치고 있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사랑받고 싶어 하지만 남편은 이미 끝났다고 생각하는 순간 두 사람 사이에는 차가운 벽이 생겨버립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작은 교훈이 있습니다. 사랑이 식은 이유를 나이 탓으로만 돌리지 마십시오. 진짜 문제는 서로의 몸과 마음을 더 이상 배우려 하지 않는 태도에 있습니다. 나이 들어도 여전히 아내는 여자로서 존재하고 그 문을 여는 열쇠는 남편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아내와 남편이 같은 집에 살면서도 외로운 섬처럼 멀어지게 되는 걸까요? 그 답을 김현수 부부의 이야기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현수 씨는 은퇴 후 하루 종일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아내 박미정 씨는 평생을 남편과 자녀들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왔지요. 겉으로 보기엔 참 모범적인 부부였습니다. 이웃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안정된 가정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들의 침실은 오랫동안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상담실에 처음 들어왔을 때 두 사람은 같은 소파에 앉아 있으면서도 서로의 눈을 거의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마치 오랜만에 만난 낯선 사람처럼 어색했고 한쪽 끝과 다른 쪽 끝에 떨어져 앉아 있었습니다. 결국 먼저 입을 연 것은 아내 박미정 씨였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다가 끝내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장님, 저는 이제 여자로서 끝난 것 같아요. 남편이 은퇴한 뒤부터 더 멀어졌습니다. 제가 다가가면 늘 피곤하다며 등을 돌리고 그러다 보니 제 몸이 매력이 없어졌다고 느끼게 됩니다. 거울 보는 것조차 싫습니다. 남편 김현수 씨는 아무 말도 못하고 손가락만 꼼지락거렸습니다.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었지만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어떤 손길을 내밀어야 할지 전혀 몰랐던 겁니다. 그 침묵 속에는 사랑보다는 두려움과 미안함이 가득했습니다. 이 부부의 이야기는 결코 특별하지 않습니다. 나이든 많은 부부들이 똑같은 외로움을 겪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지만 표현하지 못해 결국 같은 집에 살면서도 두 개의 외로운 섬처럼 떨어져 지내게 되는 것이지요. 이제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왜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데도 다가가지 못하는 걸까요? 그 답은 바로 아내의 몸이 보내는 변화를 읽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에서 그 비밀을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젊었을 때는 단순했습니다. 서로 끌리고 힘과 열정만으로도 충분히 가까워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여성의 몸은 점점 새로운 방식으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예전처럼만 하면 된다고 생각한 남편은 결국 길을 잃고 맙니다. 김현수 씨도 그랬습니다. 그는 젊을 때와 똑같이 아내에게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불편해했고 오히려 더 멀어졌습니다. 김현수 씨는 내가 뭘 잘못한 걸까 고민했지만 정답은 단순했습니다. 아내의 몸은 이미 예전과 달라져 있었던 겁니다. 이 상황은 마치 처음 가보는 여행지를 지도 없이 헤매는 것과 같습니다. 젊을 때의 습관이라는 낡은 지도만 들고 가면 계속 길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새로운 길을 발견하려면 새로운 지도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교훈은 분명합니다. 아내의 몸은 여전히 사랑을 갈망하고 있으며 단지 그 방식이 달라졌을 뿐입니다. 문제는 나이가 아니라 지도 없는 여행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성의 몸이 나이를 먹으며 어떤 변화를 겪는지,
그리고 그 변화 속에 어떤 기회가 숨어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여성 호르몬의 변화를 통해 그 비밀을 하나씩 풀어가겠습니다. 여성들은 대체로 50세 전후로 폐경을 맞이합니다. 이 시기를 지나면서 여성 호르몬, 특히 에스트로겐이 급격히 줄어들지요. 그래서 질이 건조해지고 예민함이 낮아집니다. 많은 남편들은 여기서 이렇게 단정합니다. 아, 이제는 끝이구나. 하지만 그것은 절반만 본 것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에스트로겐이 줄어드는 대신 다른 감각이 오히려 더 살아난다는 점입니다. 가슴은 이전보다 더 민감해지고 피부에 닿는 손길에도 쉽게 반응합니다. 마치 오래 잠들어 있던 또 다른 스위치가 깨어나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만났던 한 부부도 그랬습니다. 아내는 예전처럼 성관계가 편하지 않다며 괴로워했지만 남편이 새로운 방식으로 부드럽게 스킨십을 시작하자 오히려 더 큰 행복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결국 문제는 끝이 아니라 다른 길을 찾느냐에 달려 있었던 겁니다. 여성의 몸은 나이를 먹으면서 닫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문을 열어줍니다. 이것은 관계의 종말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이제 남편이 해야 할 일은 단순합니다. 새로운 문을 두드리고 새로운 길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새로운 길, 즉 아내의 몸에서 잊혀졌던 열쇠는 무엇일까요? 다음에서 우리는 그 해답을 찾게 됩니다. 많은 남편들이 아내의 가슴을 단순히 관계를 시작하기 전 잠시 거쳐가는 고도로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몇 초 만에 지나치듯 건드리고 곧바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 버립니다. 하지만 이것은 큰 오해입니다. 가슴은 단순한 통로가 아니라 하나의 완전한 목적지가 될 수 있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여성의 80% 이상이 유도 자극만으로도 절정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남편들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내의 가장 강력한 열쇠를 스스로 놓쳐버리는 것이지요. 제가 만난 한 아내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남편이 제 가슴을 충분히 애무해줄 때 저는 제 몸이 아직 살아있다고 느껴요. 하지만 대부분은 너무 급하게 넘어가 버려서 늘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녀의 말 속에는 오랫동안 채워지지 못한 갈증이 담겨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교훈은 단순합니다. 아내의 가슴은 단지 장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직 열리지 않은 낙원이며 남편이 정성스럽게 시간을 들일 때에만 꽃을 피우는 정원과도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잊혀진 낙원을 다시 열 수 있을까요? 다음에서 우리는 단계별로 아내의 가슴을 깨우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배워보겠습니다. 아내의 가슴을 깨우는 데에는 서두름이 가장 큰 적입니다. 마음은 조급한데 손길은 무겁고 빠르면 아내는 긴장하거나 불편해질 뿐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단계가 필요합니다. 저는 이를 정원, 나비, 장미 3단계라고 부릅니다. 첫째, 정원 가꾸기 단계입니다. 손바닥으로 가슴 주변을 천천히 원을 그리며 마사지하듯 쓰다듬어 줍니다. 이때는 꽃이 피기 전 흙을 고르고 씨앗을 심는 과정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둘째, 나비의 날개짓 단계입니다. 손가락 끝으로 유두 주변을 스치듯 가볍게 자극합니다. 마치 한 마리 나비가 꽃 위에 앉았다가 날아오르는 듯한 가벼운 손길이어야 합니다. 이 순간 아내는 몸이 깨어나는 듯한 미묘한 떨림을 느끼게 됩니다. 셋째, 장미 입맞춤 단계입니다. 입술과 혀로 천천히 애무하며 사랑을 불어넣는 시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욕심을 내지 않는 것입니다. 장미가 서서히 피어나듯 아내의 반응에 귀 기울이며 한 송이 꽃을 피우듯 다가가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3단계를 지키면 아내는 단순한 자극이 아닌 진정한 교감을 경험합니다. 손길이 기술이 아니라 마음의 언어로 변하는 순간이지요. 이제 다음에서는 남편들이 흔히 이 단계를 무너뜨리는 실수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남편들이 아내의 가슴을 만질 때 서두릅니다. 처음부터 유두만 강하게 자극하거나 손길이 거칠고 무겁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아내의 표정이나 반응을 살피지 않고 자기 방식대로만 진행하지요. 이런 손길은 쾌감이 아니라 불쾌함을 주고
아내를 더욱 멀어지게 만듭니다. 한 상담에서 아내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남편이 제 몸을 만질 때마다 저는 마음을 닫아버리게 돼요. 너무 세게, 너무 급하게 다가오니까 그냥 빨리 끝나기를 바라게 됩니다. 이 고백은 단순한 불만이 아니라 잘못된 손길이 얼마나 큰 상처가 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남편들이 흔히 하는 또 하나의 실수는 아내도 나처럼 느끼겠지라는 착각입니다. 그러나 남성과 여성의 몸은 반응하는 속도가 전혀 다릅니다. 남편이 성급하면 아내는 준비되지 못한 채 불편함만 느끼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은 분명합니다. 손길은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내의 반응에 귀 기울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기술입니다. 이제 우리는 단순히 손으로 만지는 것을 넘어 마음으로 만지는 방법을 배워야 할 차례입니다. 다음에서 그 4가지 철칙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손길이 단순한 기술에 머물면 아내는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만지느냐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다가가느냐입니다. 그 마음을 지키기 위해 남편들이 꼭 기억해야 할 4가지 철칙이 있습니다. 첫째, 결과를 기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손길의 목적이 성관계로 이어지는 것이라면 아내는 압박감을 느낍니다. 그냥 서로를 느끼는 시간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둘째, 어색함을 숨기지 말고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이런 걸 잘 못하네 하고 솔직하게 웃어넘기면 오히려 분위기가 편안해집니다. 셋째, 과거형 칭찬은 금물입니다. 예전엔 참 예뻤는데 같은 말은 아내의 마음을 닫게 합니다. 대신 지금의 아내를 바라보고 현재의 아름다움을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넷째, 아내의 속도를 존중해야 합니다. 남편이 빠르면 아내는 긴장합니다. 아내가 편안해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이 가장 큰 배려입니다. 이 4가지를 지키면 손길은 단순한 접촉이 아니라 신뢰와 사랑을 전달하는 언어가 됩니다. 결국 중요한 건 손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실제 부부가 이 4가지 철칙을 지키며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살펴볼 차례입니다. 다음에서는 이준호 부부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이준호 씨는 65세에 은퇴했습니다. 젊을 때는 바쁘게 일하며 가족을 지켰지만 막상 시간이 많아지자 아내 김선희 씨와의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침실도 오래전부터 서로 등을 돌린 채 잠드는 공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상담에서 배운 4가지 철칙과 3단계 손길을 직접 실천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손길이 서툴러 안 해도 피식 웃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웃긴가 봐이 그래도 당신을 다시 느껴보고 싶어. 그 순간 아내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늘 피하던 손길이었는데 이번에는 마음이 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2주 동안 매일 밤 단 10분이라도 꾸준히 아내의 손을 잡고 가슴에 귀 기울이며 다가갔습니다. 놀랍게도 그 작은 변화가 부부의 관계를 바꿔놓았습니다. 예전에는 말조차 잘하지 않던 두 사람이 이제는 눈을 마주보며 대화를 나누게 된 것입니다. 아내는 당신이 나를 여자로 대해주는 것 같아 기쁘다고 고백했고 남편은 나는 아직 늦지 않았구나 라는 희망을 되찾았습니다. 이 사례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벽을 허무는 데 필요한 건 거창한 것이 아니라 작은 손길과 꾸준한 마음입니다. 사랑은 거창하게 되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실천 속에서 다시 자라납니다. 이제 우리는 여기서 멈추지 말고 꾸준함이 왜 부부관계의 가장 강력한 열쇠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남편들은 몇 번 시도해보고는 아내의 반응이 없으면 금방 포기해버립니다. 역시 이제는 늦었구나, 이젠 아무 소용이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들지요. 그러나 부부관계는 단순한 기계가 아닙니다. 수십 년 동안 쌓인 벽은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없습니다. 상담에서 만난 한 부부는 단 3일만 시도하다가 그만두었습니다. 남편은 자네가 아무 반응이 없어요. 역시 끝난 것 같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부부는 달랐습니다. 매일 밤 10분씩
아무 반응이 없어도 꾸준히 이어갔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아내가 먼저 손을 잡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당신이 포기하지 않아서. 사랑은 꽃과 같습니다. 오늘 씨앗을 심는다고 내일 바로 꽃이 피지 않습니다. 흙 속에서 뿌리를 내리고 시간이 지나야 싹이 트고 햇살과 물을 받아야 꽃망울을 터뜨립니다. 아내의 마음도 같습니다. 오늘 건넨 손길이 내일 바로 응답으로 돌아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기다려준다면 언젠가 그 손길은 반드시 아내의 마음에 닿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교훈은 분명합니다. 아내의 마음을 여는 가장 강력한 비밀은 기술이 아니라 꾸준함입니다.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느려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꾸준함이 만들어낸 변화가 단순히 관계 회복을 넘어 건강에도 놀라운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살펴보겠습니다. 부부 사이의 따뜻한 손길은 단순히 관계만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몸과 마음의 건강에도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첫째, 심장을 지켜줍니다. 아내와 손을 잡거나 포옹할 때 우리 몸에서는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혈압을 안정시키며 심장을 보호합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부부가 자주 스킨십을 하는 경우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크게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둘째, 통증을 줄여줍니다. 따뜻한 손길은 우리 뇌에서 엔도르핀이 나오게 만듭니다. 엔도르핀은 천연 진통제와 같아서 허리 통증이나 어깨 결림 같은 만성적인 아픔을 완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약을 먹기 전에 서로의 등을 쓸어주는 것만으로도 통증이 한결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셋째,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외로움과 고립감은 몸의 방어력을 약화시키지만 부부가 따뜻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은 면역세포를 활발하게 만듭니다. 암이나 각종 질병을 이겨내는 힘도 이때 더 강해집니다. 결국 아내와의 손길은 단순한 애정 표현이 아니라 최고의 건강 비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쉽고 강력한 약, 바로 그것이 사랑의 손길입니다. 이제 우리는 손길이 건강까지 바꾸는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구체적으로 아내의 몸이라는 새로운 지도를 탐험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남편들은 아내의 몸을 이미 다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성의 몸은 나이가 들면서 또 마음의 상태에 따라 계속 변하는 아주 신비로운 세계입니다. 젊었을 때 아내가 좋아하던 손길이 지금은 불편할 수 있고 예전에 무심히 지나쳤던 곳이 지금은 새로운 기쁨의 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목표 없는 탐험입니다. 성관계를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아내의 몸이 주는 감각에 귀 기울이며 천천히 탐험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느 날 아내에게 이렇게 말해보십시오. 여보, 오늘은 내가 당신의 피로를 풀어주고 싶어. 그리고 아내를 편안하게 눕힌 뒤 따뜻한 오일을 발라 발끝부터 아주 천천히 마사지해줍니다. 발가락, 발등, 발바닥, 종아리, 허벅지, 어깨와 등으로 올라가면서 묻는 겁니다. 이 정도 압력은 괜찮아. 어디가 더 시원해? 중요한 것은 서두르지 않고 성적인 부위를 일부러 피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흥분이 아니라 편안함과 신뢰이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남편은 아내의 몸이 어디를 만졌을 때 안심하고 좋아하는지를 새롭게 배우게 됩니다. 아내는 부담 없이 남편의 손길을 느끼며 내 몸이 아직도 사랑받고 있구나 라는 감정을 되찾게 됩니다. 이런 탐험을 일주일에 한 번만 꾸준히 해도 당신은 아내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오래된 부부도 다시 설레는 연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아내의 몸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는 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여성의 몸에 숨겨진 몇 가지 특별한 스위치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성의 몸에는 남편들이 잘 모르는 특별한 스위치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성적인 부위가 아니라 마음과 몸을 동시에 깨워주는 은밀한 버튼 같은 곳입니다. 제가 상담을 통해 수많은 아내들에게서 확인한 결과 특히 3가지 포인트가 가장 강력했습니다.
첫째, 목덜미와 귀 뒤입니다. 이곳은 신경이 매우 예민하게 모여 있는 곳으로 가볍게 쓰다듬거나 따뜻하게 숨결을 불어넣는 것만으로도 아내의 마음을 두근거리게 합니다. 단, 갑작스럽게 세게 만지지 말고 장난스럽게 혹은 다정하게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손가락 끝과 손바닥입니다. 단순히 손을 잡는 것 같아 보여도 손가락 하나하나를 부드럽게 만지고 손바닥의 오목한 부분을 살짝 눌러주면 아내는 큰 안정감과 기쁨을 느낍니다. 작은 손길이지만 뇌에 직접적으로 편안한 자극을 전달하는 아주 강력한 방법입니다. 셋째, 허리 아래 움푹 들어간 부분입니다. 설거지를 하거나 주방에서 무언가 하고 있을 때 뒤에서 다가가 살짝 안아주고 두 손으로 그 부위를 감싸 안아보십시오. 그리고 어깨에 얼굴을 기대면 아내는 자신이 여전히 여자라는 사실을 깊이 느끼게 됩니다. 이 세 가지 스위치는 단순히 몸의 반응을 불러오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여전히 사랑받고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비밀 암호입니다. 이제 우리는 아내의 몸에 숨겨진 비밀 스위치를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남편들이 자주 하는 질문과 그에 대한 해답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남편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 몇 가지를 함께 나누며 해답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아내가 제 손길을 어색해하고 웃기만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수십 년 만에 받는 다정한 손길이 쑥스럽고 낯설어 웃음으로 표현되는 것이지 싫어서가 아닙니다. 이럴 때는 내 손길이 그렇게 웃겨 하고 함께 웃으며 분위기를 편안하게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웃음을 부부가 공유하는 순간 어색함은 오히려 따뜻한 추억으로 바뀝니다. 둘째, 제 몸에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도 아내를 만져도 될까요? 물론입니다. 중요한 것은 몸매가 아니라 진심입니다. 아내는 남편의 외모보다 마음을 더 깊이 느낍니다. 아무 목적 없이 오직 교감하려는 마음으로 다가갈 때 아내는 더 큰 신뢰와 따뜻함을 느끼게 됩니다. 셋째, 저희는 오랫동안 각방을 썼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처음부터 침실에서 시작하려 하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거실 소파에서 손을 잡거나 산책 중 주머니 속에 함께 손을 넣는 작은 스킨십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작은 손길이 모여 강한 유대감을 만들고 서서히 마음의 벽을 허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질문들은 모든 남편들이 공통적으로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아내의 마음을 향한 따뜻한 태도입니다. 이제 우리는 고민을 넘어 함께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작은 습관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사랑은 특별한 날에만 확인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매일의 작은 습관 속에서 자라납니다. 아침에 출근할 때 아내의 손을 가볍게 잡으며 오늘도 힘내라고 말하는 것, 저녁에 집에 돌아와 수고했어 라는 짧은 인사를 건네는 것, 함께 식탁에 앉아 하루 중 있었던 작은 일들을 나누는 것, 이런 사소한 습관들이 쌓여 두 사람의 마음을 단단하게 이어줍니다. 실제로 한 부부는 상담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예전에는 큰 선물이나 여행을 해야만 사랑을 느낀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매일 밤 잠들기 전 남편이 제 손을 잡아주고 하루를 묻는 그 시간이 제겐 세상에서 가장 큰 선물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사랑은 거창한 이벤트가 아니라 일상의 반복 속에서 더 깊어집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서로의 마음을 보호하는 울타리가 되고 나이를 먹을수록 더 든든한 기둥이 됩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단순합니다. 오늘 저녁부터 작은 습관 하나를 시작해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일의 부부 관계를 바꾸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부부 관계 속에서 너무나도 소중하지만 그동안 잊고 지냈던 진실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내의 몸은 단순히 육체가 아니라 마음을 여는 지도였고 남편의 손길은 약보다 강력한 치유의 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변화의 열쇠는 거창한 기술이 아니라 바로 꾸준한 작은 실천이었습니다. 이제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오늘도 침묵 속에서 등을 돌리고 잠들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이 순간 아내의 손을 먼저 잡으며 따뜻한 변화를 시작하시겠습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마지막 당부는 단순합니다. 우리는 다시 좋아질 수 있다는 믿음, 그리고 오늘을 바꾸겠다는 용기. 이 두 가지만 있다면 어떤 부부도 다시 웃을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앞으로도 당신의 삶을 따뜻하게 바꿀 더 깊은 이야기로 함께하겠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다짐을 남겨주십시오. 오늘 밤 아내의 손을 잡겠습니다. 라는 한마디가 수많은 부부에게 큰 위로와 희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용기 있는 실천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